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새로운 환경에 또 혹은 또 집에서라도 혼자서 지낸다는 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여러분의 그 심경이 저는 후원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렸던 결과가 설마 내 아니겠지, 설마 나는 괜찮겠지, 누가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그러나 막상 확진이 딱 된 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놀라고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나쁘게 되는 건 아닌가, 또 온갖 상상을, 온갖 걱정을 우리가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격리된 생활을 집에서든 또 병원에, 임시 병원에 오시던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버림이나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도 마치 옥살이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움츠러들고 자신도 없고 잠도 없고 밥도 정말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이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이 전쟁이 또 남았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우리가 장을 튼튼하게 해야지, 또 장이 단단해야지. 이게 이제 면역력을, 이제 지금부터는 면역력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뇌를 정말 단단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면역은 장에서 70%, 그 다음에 뇌에서 30% 이렇게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부터 싸움은 면역력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1차전은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2차전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지 정말 참 빨리 회복이 돼서,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격리가 해제해야 되고 퇴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특수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길어도 2주만 하면 대개 음성으로 끝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 경증 환자분들은 그저 가벼운 감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 면역력을 다시 좀 올리고, 또 더 떨어지지 않게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면 더 좋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면역력의 싸움이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또 이 병원 당국에서도 걱정이, 사실은 지금부터는 특히 이제 경증 환자들의 경우는 이 마음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심리 상담팀도 만들고, 좀 더 우리가 마음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렇게 정말 대처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정말 우울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이겨내기가 아주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면역력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을 튼튼하게, 그 다음에 정말 뇌를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크게는 그 두 가지 과제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은 여러분 장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밥맛이 없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괜히 또 밥맛이 없으면은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프면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와 장은 서로 아주 밀접한 이런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와 장을 우리가 장뇌 상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잘 수행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장은요, 이게 자기들의 이 신경을, 시스템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뇌 지령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뇌 지령이 없어도 장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장을 우리가 제2의 뇌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율신경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명령을 듣지 않는 신경계통입니다. 이 한번 보시면은 자율신경은 주로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는 장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내 명령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설사에 멎으라. 근데 설사가 뭡니까? 왜 내 명령대로 듣지 않는 신경을 우리 몸에다 만들어 놨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너무 속이 상해난 거야.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심장에 서라. 여러분, 그렇다고 좀 심장이 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명령대로, 우리의 감정이 솟구치면 우리 뭐 온갖 소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정말 들었다는 큰일 나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이 성한 사람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은 자율신경이라는 이런 특수신경에 의해서 내 명령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역시 뇌가 온 몸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뇌가 정말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 참 마음에는 정말 걱정거리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게 정말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뇌와 장은 정말 밀접한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먼저 살해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분이 나쁘면은 이 밥맛이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또 밥맛이 없고 기분이 나쁘면은 정말 또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검사 받는 것도 그렇고 정말 낯선 환경에 옮겨가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참 평생 처음 보는 그 정말 그 이상한 옷을 입은 의료진들의 진료를 받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뇌 피로에 몰려 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몸이 고단하고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동안에 무슨 신체적인 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몸이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고 또 너무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저런 이런 정말 좀 부정적인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뇌가 필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뇌가 필요하면은, 뇌피로 증후군이 있으면은 세 가지 큰 문제가 함께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 호르몬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자율신경 기능이 부조직에 빠집니다. 개인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밥맛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면역사령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시상하부에는 이런 중요한 생명의 중추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요 손마디만한 이런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게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한 가지가 고자에 나면 그 이후제에 있는 이 면역사령부나 호르몬 대사사령부나 면역사령부 이 모두가 고자에 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뇌피로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또 성이 좀 낮거나 막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있고, 이게 정말 시상하부에, 이 시상하부에 그 중요한 생명의 중추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령 불안하다. 불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불안한 것은 왜 그러냐,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이 되면은 불안해집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숨이 헐떡거리고 이런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즉각 시상하부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하나만 고자에 나면은 면역사령부, 자율신경사령부,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대사사령부, 여기는 식욕의 중추, 성욕의 중추, 이런 모든 중요한 생명의 중추가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면역도 이게 잘 될 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든지 이 불안이 좀 가라앉고 마음이 편해야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불안한데, 야, 좀 편안하게 되자. 불안 좀 떨치자. 이런다고 이게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불안한데, 그게 바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대로 떨쳐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게 불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불안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보통 방법으로서 통제가 안 될 때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약물요법을 받게 되는데, 그 약물은요, 첫째 하나는 신경안정제입니다. 불안을 좀 줄이려는 이런 약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올려주는 약을 대체로 의사들이 같이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그게 세로토닌인데, 왜 그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을 같이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뇌가 피로한 상태거나 면역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이 정말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로토닌이 적정한 수준에 우리 뇌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이것이 세로토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대개 두 가지 약을 우리가 함께 쓰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한 불부터 끌려니까 이제 신경 안정제를 이제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제일 큰 문제를 한 가지로만 딱 요약하면은 불안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긴장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상담자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그 불안의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불안을 상담하는 치료 기법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거 왜 불안할까? 자, 이거 어떻게 정말 시작을 했을까? 여러분, 물론 이 경우에는 정말 상담이 참 쉬운 경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불안의 이유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확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뭐, 그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정말 참 큰일이지만, 그러나 이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야, 너 조심해라. 이게 뭔가 지금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불안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라. 너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좀 따지게 보면은 우리가 이 불안해야지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까? 내일 시험인데 불안합니다. 만약에 불안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쫄랑거리고 놀러 다니고 했더라면은 우리가 낙제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를 주는 겁니다. 비상신호를,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 몸에 이 신호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듣지 않고 그냥 함부로 했다고는 안 되죠. 그렇게 여보, 당신이 이제 정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확진을 받았으니 조심하시오 하는 의미의 불안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은요, 정말 고마운 것이죠. 야, 정말 불안하 고맙다. 이런 생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 사인입니다. 여러분, 밤길을 혼자 걷는다. 불안하죠? 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은 이 척후병을 보냅니다. 이 적의 동태를 알아야 되니까. 적이 얼마나 앞에, 우리 앞에 무슨 병기를 갖고 얼마나 많은 적이 포진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전술벽이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할 때는 항상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면은 아주 애먹습니다. 이 불안이요. 때로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 불안이 아니고 보통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는 불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불안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불안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불안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때로는 정신분석이라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밟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안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어디서 이 불안이 시작했느냐. 그 원인만 알면 뭐 간단합니다. 아, 그래. 내가 알았어. 야, 이게 정말 나한테 주는 경고구나. 내가 조심할게. 뭐 이게 바로 이 불안의 의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치료에도 사실은 이 불안의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정말 불안하다고 너무 그렇게 심각한 고민에 빠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당신은 의사 지시대로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해라. 이게 불안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는 참 확진자가 됐으니까 내 몸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내가 걱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나는 이런데 입원 안 하겠다. 거절을 해서 아주 도망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불안을 보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이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딱 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막 부들부들 떨고
이 모든 게 정말 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정말 이러다가 나중에 나한테 이제 큰일이 닥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직장은 어떡하지? 가족은 어떡하지? 뭐 온갖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 때문에 정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말 이렇게 되면 그나마 있는 면역력이 아주 막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 사태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은 경고라는 우리 몸에 조심하라 하는 몸의 신호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지시만 잘 듣고 이제부터라도 잘한다면 아무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선은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의료진의 수준이 최고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사망률도 제일 낮습니다. 뭐 0.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평소에 지병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분들만 정말 조심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한국은 지금 과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안 과잉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뭐 겁을 집어먹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뭐 환자들도 덩달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잉이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을 볼 때는 이게 정말 어떤 세력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힘쓰는 게 달라집니다. 이거는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특히 이제 경증 환자들은요 이게 가벼운 감기처럼 받아 넘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큰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위축이 된 이런 과잉 반응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이야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별 탈 없이 아마 회복이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많은 난을 겪어왔습니다. 제 세대마다도 전역을 2번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는 거기서 탄력이 회복을 할 수 있는 탄력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강성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수준도 수준이지만 우리 국민성 자체가 체질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참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런 시절을 벗어난 지가 몇 년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한 80년 후반 우리가 올림픽을 할 그 무렵부터 우리가 절대 빈곤이 물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수천 년 우리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영양 상태도 그런 사람들이 불과 요거 한 30년 40년 만에 정말 세계 최장수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체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강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차원에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괜히 너무 내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어느 정도 불안한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불안의 의미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하, 왜 이게 불안한지 지금까지 내가 너무 정말 방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감염이 된 게 아닌가. 그것은 안 되겠다. 네가 조금 더 조심해라 하는 그런 경고의 신호니까 여러분 불안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예,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편할 수가 없죠. 지금 그냥 모든 환경이 낯설고 여러분한테는 참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이 주치의들이라든가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잘 따라야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일생에서
뭐 한두 번 경험을 할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잘 넘겨야 됩니다. 사람이 강할 때는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다 사람들이 잘 해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역경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역경에 처했을 때 이걸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도 내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 상처는 건드리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거기 두십시오. 뭐 내가 그렇게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있을 만큼 있고 또 나한테 무슨 큰 상처를 남기지 말고 그냥 경고만 줬으니까 됐다.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거기에 적절하게 내가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불안이 더 커질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불안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냐? 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상한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왜 그 먹다가 혼이 났잖아요. 지난번에 설사가 나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이 상한 음식에 왜 그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게 나느냐? 그런 음식은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불안의 의미를 내가 해석해 드렸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런 시설에서 견뎌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은요,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위축이 되거나 겁을 내지 말고 이게 다 인생살이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한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불안에 쫓겨서 벌벌 떨거나 이랬다가는 점점 우리는 정말 이 코너로 몰리게 되고 정말 자신감이 더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니 하더라도 이런 패배감,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정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우리가 정말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래, 이것쯤이야. 뭐 문제없다. 좀 좁게 이야기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몸의 임파구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임파구가 많이 좀 나와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너무 패배 일색으로 되어 있고, 내가 너무 움츠리고 있고, 너무 자신감을 정말 없이 내가 벌벌 떨기만 하고, 이런 상태는요, 오히려 바이러스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생각해 보시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면역력이, 특히 이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임파구의 싸움이니까, 어떻게 하면 임파구가 정말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게 전쟁인데 이게 정말 바이러스 편이냐 임파구 편이냐? 여러분,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말 불안에 쫓기고 패배 일색으로 되면은 바이러스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이러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파구가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튼튼하게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상황을 좀 더 합리적으로 잘 보고 판단해라. 너무 그렇게 막 지나치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보면은 내가 이게 오히려 바이러스 편을 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불안을 정말 떨치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대신에 저는 이 몸을 좀 움직여 달라 하는 부탁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은 아침 눈을 뜨고 5분 내에 결정이 된다. 이 아침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5분이 정말 참 기분 좋게 각성을 하고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왼종일 기분이 좋고 굉장히 정말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5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하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밤사이 우리는 이 좁은 방에 내 안에서 뿜어낸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공기가 탁합니다. 조금 춥더라도 여러분 정말 환기를 일단 잘 하셔야 되고 또 커튼을 걷고 그러고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은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조금 추워도 제가 좀 옷을 좀 많이 껴입고 밖에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떨치고 밖에 나가고 심호흡을 하면은 더구나 신선한 아침 태양을 받으면서 여러분 한 5분만 이 마당에서 그냥 서성대기만 하면 됩니다. 뭐 저는 길게 욕심을 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는요, 이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지구에 와 있던 이 밤에 내렸던 이슬이나 서리가 전부 다 이게 기화를 하면서 음이온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음이온이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는 특히 이 오후에 태양보다도 아침에 신선한 태양을 받으면서 그저 한 5분만 서성이게 되면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우리 활동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너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해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다 새벽 깜깜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을 준비를 아침 식전에 다 해야 됩니다. 소여물도 끓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때까지 잠자리에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는 활동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세로토닌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분이 야 참 괜찮다 뭐 그러면은 한 20분만 하십시오. 제가 자꾸 제 흥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5분만 해도 상쾌하지만 그러나 한 20분만 하면은 정말 우리 몸에는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이것은 뇌뿐만 아니고 우리 온몸에 정말 기분 좋은 상쾌한 이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어떤 상담 시간보다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충분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제가 아까 세로토닌 이야기를 잠시 드렸지만 우리 세로토닌은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 한국인에게 특히 이제 이런 정말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은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세로토닌의 활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세로토닌을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째는요, 세로토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힐링을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힐링이 된다는 것은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힐링의 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절로 힐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산에도 가고 경치 좋은 데도 또 공기 맑은 데를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힐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힐링 치유라는 것은 세로토닌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 속에 많이 분비가 되느냐 그래야지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렇게 돼야지 정말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싸울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은 이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합니다. 또 때로는 막 폭발적으로 되기도 하고,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보복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요, 거의 막 폭발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경증 환자들에게는 뭐 이래라 저래라 이 당국에서 까다로운 주문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괜히 정말 반박을 하게 되고 뭐 난리를 부리는 이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절하는 거는요, 공격성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불안, 수면, 식욕, 그 다음에 뭐 통각, 스트레스, 걱정, 우울,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조절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공격적입니다. 이게 참 이 대인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고,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폭발적이고, 이런 모든 것을 조절하고 절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이제는 국민운동으로 번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 문화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절실하게 중요한 호르몬이 뭐냐? 세로토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고, 또 여자분들도 이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항중력근이 생겨서 자세도 반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얼굴에는 아주 참 기분이 상쾌한, 이런 정말 아주 화기애애한 이런 웃음이 절로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뭐 어깨가 축 늘어지고 이래가지고는 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미인 호르몬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급 화장품 속에는 세로토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세로토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지 비로소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까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와 이 세로토닌적인 상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세로토닌적인 마음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다. 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돼야지 면역력이 튼튼해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와 싸울, 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낯설고 또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 세로토닌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세로토닌을 이 박사 뭐 어떻게 하면 정말 활성화되고 많이 불어날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약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많이 올려주는 약을 그렇게 쓰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태양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날은 괜히 기분이 침울해집니다. 꼭 우울증 환자 같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세로토닌을 뇌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광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안 나가더라도 방 안에서나마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어라 하는 것은 햇빛이 정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추워도 밖에 나가서 아침에 신선한 태양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은 걷는 겁니다. 혹은 또 잘 씹어야 되고, 안 그러면 호흡을 리드미컬하게 천천히 가늘게 부드럽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뭐니 하더라도 제일 좋은 방법은 걷는 겁니다. 뭐 그렇게 우리 의사들이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라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환자입니다.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한 20분만 그렇게 이제 정말 아침에 신선한 태양을 받으며 정말 활기차게, 그리고 조금 평소보다 빠르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20분만 걸으면은 여러분,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우리가 앓고 있는 면역이라든가 이런 걱정도 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근심, 걱정 다 달아나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는 정말 상쾌하고 기분 좋은 이런 몸과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스킨십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친구들끼리는 악수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또 뭐 애인들끼리는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이런 것을 스킨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스킨십을 할 때는 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포옹을 한다거나 악수를 할 때 뭐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아주 기분이 좋고 편안하기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놀아서 스킨십인데, 제가 요즘 참 걱정인 것은, 여러분은 이게 이제 이 환자들한테는 이제 이 사회적인 거리를 돌아, 그게 참 우리한테는 좀 낯설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잠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감사와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동안은요, 내가 감사를 베풀거나 혹은 감사를 받거나 그럴 때는 그지없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세로토닌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을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까? 이게 종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절에 가면은 남아미타불 부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종교도 사실은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를 주고 받고 하는 동안은 정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정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감사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는 정말 편안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에모도라는 분이 이 사진을 적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한쪽은 감사라는 말을 써서 똑같은 물을 한 컵을 따서, 또 한쪽은 바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간 지나니까 진짜 감사라고 쓰는 이 컵에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은 제일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가장 깨끗하고 맑고 좋은 물입니다. 이게 감사라고 쓴 데는 이 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보십시오. 바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물이 흐리고 아주 못 쓰고 정말 더러운 물로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하거나 감동을 할 때는 정말 우리 몸에,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물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요번에 이 기화로 정말 우리가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모든 친구들 요즘은 참 제일 어쩌다 보니까 대구에 제일 환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자원봉사로 와 계십니다. 또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참 넉넉지 않았겠죠. 그저 우유 2통을 보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샴푸를 한 통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편지를 써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봉사고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한 자원봉사자가 그걸 이렇게 고르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눈물이 한 거를 저도 그때 정말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이걸 기화로 정말 우리가 참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런 마음이 평소에 좀 길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요,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인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뭐, 잘 나갈 때야 누구나 다 잘하죠. 문제는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정말 사람들이 그 참 이 마스크 하나 살려고 긴 줄을 늘어섰으면서도 뭐 세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저는 평소에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급해가지고 이게 무슨 정말 난리를 겪으면은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정말 무지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제가 늙은 정신과 의사의 높아심이겠죠.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말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나 질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지만 이 어려운 역경을 역으로 잘 활용을 하면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라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품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국격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격이 올라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옳은 값을 받고 또 코리안이 옳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어차피 우리는 이제 당했으니까 이 당한 이거를 정말 우리가 국격을 올리는데 정말 역경을 역으로 이기는 이런 슬기를 우리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90세,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고.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요, 이 세상이 복잡할수록 자꾸 생깁니다. 벌써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면서 몇 번을 생기시고, 사스다, 메르스다, 이번에 또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또 다음엔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대개 전문가들은 한 2, 3년, 한 5년 만에 한 번씩은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때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정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전화위복으로 잘 좋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 또 우리 노년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다. 꼭 그런 정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완쾌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시고 또 전국에서 모여주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잘 기록에 남아서 두고두고 우리에게 참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